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주던 HD고요. 오늘 또 갑작스럽게 낮에 방송을 킨 이유는 황의조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에 관한 또 이야기를 잠깐 다뤄볼 게 있어서 방송을 켰습니다. 이거는 축구 뉴스에 넣어도 사실상 한국 선수들 이야기는 따로 빼서 제가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그냥 낮에 운동 나가기 전에 잠깐 방송 켰고 부랴부랴 또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과 아침이라긴 11시는 좀 너무 늦은 아침, 점심 다 됐는데 이 기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의조 선수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프랑스 리그앙에 지롱댕 보르도에 입단한 황의조의 활약을 국내 축구 팬들이 시청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8월 10일부터 이제 리그가 시작되는 리그앙, 특히나 이 보르도가 개막 경기부터 국내에 생중계가 될 것이며 SBS 스포츠는 2019-20 시즌부터 프랑스 1부 리그인 리그앙을 단독으로 중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10일부터 시작하는 1라운드 경기에는 황의조의 소속팀인 보르도가 앙제랑 맞붙는데 그 경기부터 이제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제 프랑스 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PSG, 파리 생제르맹과 님의 경기도 역시 생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죄송해요. SBS 스포츠가 죄송합니다. SBS 스포츠가 해외 축구 리그를 못하다가 못한다라기보다 안 하다가 워낙에 적자가 심해서 안 하다가 과거에 이제 박주영 선수가 AS 모나코 갔을 때 사실 꽤 괜찮았다 하더라고요. 그걸 발판으로 이제 프리미어리그까지 중계하게 된 건데, 아무튼 황의조 선수가 보르도에서 맡을 직책이 확실하고 감독과 또 구단의 신임을 두텁게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중계를 하기로 했나봐요. 맞아요. 프랑스 리그가 좀 많이 늦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 리그 쪽도 이 아시아 쪽 자본, 특히나 중국 자본에 의지하는 팀들이 좀 있고, 근데 중계권도 그렇고, 한국 이제 황의조 선수하고 현재는 석현준 선수가 있죠. 권창훈 선수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디종에서 뛰다가 프랑스 리그에서 뛰다가 이제 이적을 했고요. 두 명의 한국 선수가 또 있는데 또 둘 다 공격수고, 황의조는 또 석현준보다 더 많이 경기를 나설 것이고, 석현준 얘기 잠깐 하자면 석현준은 저번 시즌 3골을 넣었습니다. 리그에서. 여튼간에 이제 리그앙은 최근 황의조가 보르도와 연봉 25억에 4년 계약을 맺었고, 유럽 진출에 이런 무대에 진출하면서 국내 해외 축구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이자 리그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황의조는 최근 프리시즌 이 친선 경기에서 선발 출전해 데뷔골을 터뜨리며, 그게 이제 오늘 새벽 경기였고, 자신의 존재감을 알렸고, 시즌 개막 후에도 보르도의 핵심 공격수로 뜰 것으로 보이는데, 황의조뿐만 아니라 현재 석현준 선수도 이제 리그를 준비하고 있어요. 석현준 선수의 경기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좀 유명한 팀들, 이렇게 좀 시간이 겹치지가 않으면, 한국 선수들하고 시간이 겹치지가 않으면 이제 다른 팀들의 경기도 해줄 건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려드릴 만한 정보는 SBS 스포츠가 리그앙 중계를 한다. 근데 이제 뉴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바일에서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이제 뉴스에는 발표가 되지 않더라고요. 일단은 TV 중계 편성만 되었다라고 하고, 일단 같이 보면 좋은데, 어떻게 할지는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또 따로 제가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또 황의조 선수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새벽에 그 황의조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아 A의 제노아와 프리시즌 경기를 펼쳤습니다. 황의조는 유럽 무대 첫 골을 터뜨린 뒤 또 관심을 받고 있어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서 또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날 경기 후 황의조는
이제 얼굴에 안도감이 보였었고, 아무래도 첫 번째 골이었잖아요. 이제 프랑스 리강 가서, 물론 프리시즌이니까 그 골의 중요성을 따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저는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뭐 프리시즌에 한 골은 뭐 별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아주 골 넣는 과정이 황의조스럽게, 황의조가 이제 잘하는 스타일로 넣었고, 그런 이제 한 골이 또 황의조에게 자신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골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물론 리그에서 넣으면 더 좋겠죠. 황의조의 입단 공식 발표가 2주가 지났고, 동료들과 손발을 맞춘 지가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프리시즌에서의 득점 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처음으로 이제 팬들과 선수들에게 증명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저번 그 완전히 1대 찬스에서 놓친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약간 현지에서도 황의조 뭐 잘한다고 해서 아시아에서 데려왔는데 이거 뭐 되겠냐? 우리 뭐 이번 시즌 잘 갈 수 있겠냐? 뭐 이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넣었던 골은 아주 오른쪽 골대 구석으로 잘 넣으면서 황의조스럽게 정말 넣었습니다. 특히나 이날은 이제 프리시즌 돌다가 보르도 홈 경기장에서 열렸던 경기라고 합니다. 홈팬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만들어낸 골이라 더욱더 의미가 컸는데, 친선 경기였지만 상대는 이탈리아 세리아 A 1부 리그에서 10년 넘게 잔류하면서 롱런하고 있는 제노아여서 그 골의 가치는 더욱더 남달랐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생존신고 감사합니다. 전반 36분 특유의 오른발 터닝슛으로 상대 골망을 흔든 황의조는 후반 중반 이제 서포터들의 기립박수, 이게 후반 중반 아마 기립박수를 받은 건 황의조가 60 몇 분까지 떴다 하더라고요. 그때 나오면서 이제 또 팬들의 박수를 받은 것 같아요. 성공적인 홈 데뷔전을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황의조는 말하길, 나도 보르도에 온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홈 경기장도 처음 와봤는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골까지 넣었다고 말하며 그동안 팀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이 골을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팬들에게 많은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보르도는 중위권 정도 되는 팀이에요. 그 정도 되는 팀이에요. 뭐 중상까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하? 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좀 약간 편차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해외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은 보통 다 별명으로 불리죠. 뭐 박지성은 지, 뭐 차범근은 차붐, 안정환 안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한글을 어려워하는, 발음이 안 되니까 현지 팬들이나 선수들이 좀 약간 일종의 우회책으로 말하는 부분인데, 황의조는 다행히도 이제 외국인들이 발음하기 어려워하는 이제 받침이 없는 이름이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데는 거의 뭐 별 문제가 없대요. 다만 이제 프랑스어에서는 알파벳 H가 묵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황의조라고 잘 안 불리고 왕의조. 프랑스 애들이니까 왕조? 이런 식으로 불리겠죠? 왕의조? 그래서 약간 묵음 처리라서 왕처럼 불리나 봐요. 그 황이. 그래서 근데 뭐 본인은 또 왕이라는 게 우리나라 이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약간 뭐 나쁜 단어는 아니고 당연히 기분 좋은 단어죠. 왕. 약간 중국 사람 같은데, 아무튼 왕인수? 뭐 그렇게 불리는 게 자기는 괜찮다라고 해요. 일단 한국 선수들 중에 유럽에 먼저 진출한 다른 선수들이 황의조에게 조언해 주는 게, 해외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들과 빠르게 친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줬다고 하며, 사실 뭐 황의조가 불어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영어도 뭐 뜨문뜨문하긴 하지만 불어는 아예 모르기 때문에 짧은 영어로라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황의조는 좀 더 좋은 그리고 빠른 의사소통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불어 과외도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같이 배울 거래요. 불어 배우면서. 두 가지 언어를 함께 배우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그래도 뭐 노력이죠. 이런 게. 그런 게 노력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하는 거. 한국 선수들은 뭐 가깝게는 일본이나 중동이나 중국 가도 그 한국 선수들이 특히나 이제
노력하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많은 또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꾸준하게 많은 이제 아시아 코트를 쓰고 있는 아시아권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선수가 왔다 가면은 아주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 부분이 있죠. 네. 현재 그 보르도 감독은 포르투갈 출신의 파울로 소우자 감독이고요. 네. 황의조 영입에 가장 크고 결정적인 목소리를 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애초에 프랑스에서 이제 자녀 협상을 완료하기로 했던 황의조가 일정을 변경시켜서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서 자녀 협상을 하자라고 말한 것도 이 감독인 소우자 감독의 요청 때문이었고, 이 선수에 대한 신뢰는 정규 시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미국에 프리시즌을 하고 있던 보르도였는데, 이 감독이 프랑스에서 하지 말고 계약을 이쪽으로 와서 마무리 지어라 해가지고 갔었죠. 워싱턴에 캠프에 있었는데, 워싱턴 캠프 합류 이후에 이틀 만에 열렸던 EA 리그왕 게임 대회를 하고 있던 찰나에서 3, 4위전이 남아 있었는데, 그 3, 4위전에 바로 몽펠리에전에서 황의조가 후반 교체 출전을 했습니다. 바로. 네. 이후 남은 두 경기 일정에는 모두 선발 투입을 하면서 이 소우자 감독이 황의조를 얼마나 좀 기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었고, 네. 출전 시간도 확 늘어났죠. 황의조도 마침내 최종 친선 경기였던 이 제노아 경기에서 첫 골을 터뜨리면서 시즌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기분 좋게 뭐 감독이나 팬들이나 선수들에게 자신의 능력에 대한 그리고 기대에 대한 그런 화답을 한 모습이었어요. 현재 보르도 감독인 소우자는 황의조에게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준다고 하는데, 그것 역시 황의조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크다라는 거죠. 일단 황의조에게 첫 번째 퍼스트 임무는 최전방입니다. 최전방인데, 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황의조에게 맡기다가도 플랜 B로 넘어갈 경우에는 좌우,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가리지 않는 측면 모두에서 뛰는 것도 고려하고 있으며, 황의조에게 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의조가 중요한 거죠. 그만큼 팀 내에서 많은 전술적인 부분에서 황의조에게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유튜브 친구들 언제나 좀 올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보르도의 공격 전술의 핵심으로 황의조가 부상했는데, 황의조는 인터뷰에서 말하길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인 벤투와 소우자 감독이 또 국가도 같고 국가 출신도 같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말하면서도, 이 소우자 감독은 훈련 때 굉장히 열정적이면서도 이 세세한 부분에서 잘 지도해주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잘하는 점, 그러니까 황의조가 잘하는 점과 그 다음에 이론 무대에서 뛸 때 개선해야 할 점들을 미팅을 통해서 따로 뭐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될 부분, 이런 거는 더 노력해야 될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아주 세세하게 또 알려준다고 해요. 그것은 이제 황의조가 첫 번째 유럽 진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좀 뭐랄까 배려? 네, 배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는 것 같아요. 황의조에게. 덥죠. 많이 덥죠. 그 보르도 축구 자체가 빌드업을 매우 중시하는 플레이를 선호하며, 골키퍼부터 시작해서 한 단계씩 올라가 문전 근처에서 마무리를 하는 축구를 선호하는데, 자신은 이제 황의조가 유럽 이적 첫 해이기 때문에 소우자 감독이 원하는 원톱 스트라이커와 그 다음에 윙포워드, 좌우 윙포워드를 모두 뛰게 될 것인데, 보르도 축구에 잘 어울리는 선수가 되겠다라고 말하며 인터뷰를 또 마쳤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가 아주 구단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황의조에 관련된 또 다른 재미있는 이 사가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이 보르도 단장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또 흘러나왔어요. 프랑스 매체인 지롱댕 33은 마시아 보르도 단장이 프리미어리그 레스터 시티 스카우터로 활동하던 시절에 그때부터 황의조를 알고 있었고, 자신이 지난해 1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구단에 황의조 영입을 권유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레스터 시티 이제 스카우터로 일할 때, 이 마시아 단장은 스페인 사람인데요. 현재 보르도 단장이고, 지난 3월까지 이제 레스터 시티 스카우터로 활동하다
이번에 보르도 단장으로 자리를 옮긴 사람입니다. 네. 지난해 1월달까지만 해도 한국 축구는 피파 랭킹 50위 이내에 들지 못했던 상황이었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피파 랭킹 뭐 높으면 뭐하냐, 그 거품인데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뭐 피파 랭킹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많이 말하는데, 생각보다 선수들이 이적하는데 그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인 것이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로 이적하려면은 이 피파 랭킹 50위권 밖에 있는 선수들은 엄청나게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이 마시아 단장이 말하길 자신이 레스터 시티에 있을 때 황의조 영입을 권유했고, 그 당시 또 감바 오사카에서 황의조를 영입한 뒤 이제 곧장 벨기에 리그 소속 클럽으로 임대를 보내는 방안까지 연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황의조를 데려와서 어떻게 써야 되지? 얘가 워크퍼밋이 안 나올 텐데 해가지고 벨기에 리그로 보내는 방법까지 생각을 했었다라고 하며, 그것이 가장 영국 취업 비자를 받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까지 했었나 봐요. 황의조가 이제 아시안 게임을 통해서 병역을 해결한 것이 유럽 진출로 이어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후 이제 마시아 단장이 레스터 시티를 떠나 보르도 단장으로 합류한 이후에도 황의조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스탯을 확인했었다고 합니다. 이 마시아 단장은 자신이 이제 보르도에 와서 또 보르도 지휘봉을 새롭게 잡은 파울로 소우자 감독이 황의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어서 황의조를 원래부터 영입하고 싶어 했는데, 그 이야기를 소우자 감독에게 했을 때 과정이 매우 수월했다고 합니다. 황의조가 이제 프랑스 리그 이 보르도를 가기 전부터 독일 및 벨기에 구단들이 황의조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보였었지만, 결국에는 뭐 감독과 단장이 모두 이 선수 황의조를 데려오는데 자신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들어 했었고, 이제 스카우트를 했었기 때문에 뭐 데려오는 데는 큰 어려움 없이, 대신에 이제 보르도도 황의조를 데려오는데 아주 좋은 조건으로 데려갔기 때문에 선수와 구단, 감독 모두가 윈윈이죠. 네. 그렇죠. FM에서도 벨기에로 임대 보내는 게 괜찮아요. 네. 잘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황의조를 데려온 것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도 있고 만족감도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황의조 선수가 이제 오늘 새벽에 제누아 경기에서 골을 넣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또 8월 10일이면 사실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시즌이 개막하기 전에 골 맛을 보고 들어간다라는 것, 선수 본인이 갖고 있을 자신감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높게 해 줄 것이고, 현재는 뭐 호텔 생활을 한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뭐 빨리 집을 얻으면 바로 이제 뭐 호텔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호텔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좋겠다. 황의조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김민재 선수 얘기로 우리가 김민재 선수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황의조는 선수 아직까지는 가지고 없이 간 것 같더라고. 아직까지는. 김민재 선수, 황의조도 저 사람이 마시아 단장 인가봐요. 미스터빈 닮았죠. 눈썹 엄청 진해. 야, 저 정도면은 저거는 매직으로 그린 거 아니야? 저 정도면? 앵그리버드 같아. 약간 미스터빈 느낌도 있고. 안녕하세요. 눈썹 엄청 진하죠. 이거 폴로틴 좀 이쁘네. 깔끔하니. 사실 이렇게 여름에 폴로틴 하나 있으면 좋은데, 그죠? 보르도 저기 엠블럼이 깔끔해가지고. 근데 나는 황의조 유니폼을 진짜 하나 살까 엄청 고민했는데, 앞에 폰트가 너무 약간 무슨 추팝추스 폰트 같이 돼 있어가지고 그건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다음에 프랑스 리그는 SBS 스포츠 한대요. 이번 개막 경기부터 한대요. 네. 그래서 이번 유니폼 좀 그렇고, 사실 선수들 해외 진출했을 때 1년차 때 유니폼이 좀 뭐 이런 말 그렇지만 대파할 때 내가 급전이 너무 필요해. 근데 이제 이 되팔아야 돼 했을 때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또 유니폼이 많아봤잖아요, 예전에. 지금은 다 팔았는데
대팔 때.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유니폼이 사실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 나중에 이 중고시장 매물로도 잘 안 나오고, 그래서 뭐 사서 비싸게 팔라는 게 아니라 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박지 선수의 아인토벤 시절 첫 번째 유니폼 못 구합니다. 구해도 상태도 안 좋고 비싸기만 해요. 네. 유니폼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입는 용도로, 자주 입을 용도로. 저는 사실 운동할 땐 안 입어요. 오히려 밖에 나갈 때 입습니다. 유니폼. 네. 밖에 나갈 때 입습니다. 유니폼, 축구 유니폼 여름에 입으면 진짜 이쁘거든요. 땀 배출도 좀 잘 되고, 물론 좀 좋은 걸 사야겠죠. 그만큼. 네. 비싸가지고 웬만한 좋은 메이커 폴로티 하나 사는 가격이잖아요. 네. 마킹까지 다 하면 이것저것. 그래서 옛날에 유니폼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몇 장 안 남았어요. 저도. 오랜만에 생각났네요. 아무튼 유니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폰트 괜찮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네, 처음 첫 해 유니폼을 또 구입하는 것도 괜찮다. 요즘에는 이제 인테리어로 액자 보관할 수 있거든요. 액자 보관을. 그래서 이제 뭐 뒤에 번호로 이제 뭐 보관하신 분들도 있고, 앞에 이제 유니폼으로 보관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뒷번호로 해가지고 이제 액자 보관하는 걸 좀 약간 추천드립니다. 박주영 아스날 샀다고. 그렇군요. 나 안 샀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황의조 얘기를 했었고, 다음은 김민재 얘기로. 김민재 얘기가 중요해요, 사실. 황의조 18번이죠. 이렇게 이제 접어가지고, 이렇게 접어가지고 액자 보관하는 거예요. 네, 그럼 되게 이뻐요. 생각보다. 아니, 가치 있지, 그럼. 뭐 어느 선수 유니폼인 건 다 뭐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많이 탔네, 황의조. 제가 뭐 잠깐 말씀해드리면, 제가 이제 뭐 이거 이야기 아시는 분도 있지만 또 모르실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제가 마트를 홈플러스에 가는데 저녁에 늦게, 부랴부랴, 제가 수원 팬이잖아요. K리그는 이제 해외 축구는 리버풀 팬인데 수원 팬이어서 부랴부랴 이제 이관우 선수의 유니폼을 입고 나갔습니다. 여름에.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란다.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제 쭉 내려가는데 내 뒤에 커플이. 별하나의 추억님 쿠키 300개 별하나의 추억님 쿠키 300개 감사합니다. 갑오징어 당분간 못 올 것 같아. 시간 나면 가끔씩 들릴게. 어떻게 맨날 오실 때마다 못 올 것 같아. 이 얘기예요. 아니, 어떡합니까? 여름인데 몸 관리는 잘하고 계세요? 네. 그래도 또 해외를 가야 돼서 너무 바쁘네, 진짜. 알겠습니다. 쿠키 300개 너무 감사합니다. 편하총님. 별스, 야스, 별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쿠키 300개 감사합니다. 진짜 바쁘시구나. 바쁜 건 어쩔 수 없죠. 또 좋은 걸로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무더위에 또 해외로 나가면 다행이네, 그래도. 러시아! 두두루 바뚜루! 네. 해외도 그렇고, 일단 여름도 그렇고, 잘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얘기 잠깐 더 해드리자면, 내려가고 있는데 내 뒤에 커플이 있었어요. 근데 수근수근 대면서 나는 들었어. 저 사람 이름이 이관우인가 봐. 네. 이러는 걸. 기분 졸라 나빠가지고 한번 진짜 하려다가, 또 옆에 또 남자친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싸우면 또 그런 거 되게 보기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관우인가? 막 이러면서, 자기 유니폼 왜 입고 다니는 거야? 지가 축구 선수야? 막 이러면서. 남자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짠났어요. 그래서 한번 욱 했다가 그냥 말자. 네. 그래서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나갔죠. 근데 제가 이제 수원을 좋아하는데, 저는 수원이 영고가 아니에요. 수원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도 없고 그냥 좋아하는 팀이 수원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더 모르실만 하지. 만약에 내가 수원에 살았으면 알았겠지, 그 사람들도. 사실 웬만하면. 근데 이제 뭐 저는 이제 충북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근데 원래 대전에서도 유명했기 때문에 이관우가, 아마 그분이 축구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또 K리그는 또 그 당시에는 더더욱이 접하기가 좀 약간 어려웠죠. 네. 그래서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니 아무튼 네, 유니폼 액자 보관하면 좋다는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김민재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이나?
잠깐만. 김민재는 내년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중국 리그를 떠나 와포드에 합류한다라는 내용의 영국의 현지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 기자 출신으로 현재 스카이 스포츠에서 진행자로 활동 중에 있는 이제 아담 레반탈이 오늘 디 애슬리틱의 와포드에 관련된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레벤탈은 와포드를 응원하는 팬이자 스카이 스포츠 기자 시절 와포드 담당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레벤탈 기자는 축구 팬과 공개 질의응답을 가졌었는데, 여기서 레벤탈 기자는 한 축구 팬이 김민재의 와포드 이적 가능성에 대해서 묻자 자신이 현재 알기로는 김민재는 중국의 시즌이 끝나는 그리고 이제 1월이죠. 1월이면 다 끝나 있으니까 그때 겨울 이적 시장 때 와포드에 합류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이적 시장에서 일어날 일들이, 그러니까 이 8월 8일까지 이 프리미어리그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8월 10날 리그가 시작이 되죠. 네. 그 남아있는 이적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 그 상황에서 뭐 그냥 넘어간다면 김민재의 이적이 더더욱 힘을 받을 것이라는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민재의 이제 1월 이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전달했고요. 김민재의 와포드 이적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지난 1월 아시안컵 기간 도중에 와포드 이적설이 돌았고 김민재는 전북 현대를 떠나 베이징 고안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는 이제 김민재가 첫 시즌 적응기 없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고 대표팀에서도 지금 꾸준히 A매치에 출전하고 있지만 김민재를 주전급으로 사용하던 슈미트 감독이 얼마 전 성적 부진으로 경질을 당했고 새로운 감독은 아무래도 성적을 올리려면 공격에 힘을 써야 되다 보니까 다른 외국인 이제 자원들을 쓰면서 김민재의 뭐 실력을 못 믿는다라기보다는 공격에 외인 선수들을 쓰면서 좀 더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냥 우리가 가십으로 저번에 나왔던 얘기들, 꾸준히 나오는 얘기들, 이것도 재탕하는 거 아니야? 재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벤탈 기자가 이 기사를 쓴 게 디 애슬리틱이라는 곳이에요. 네, 와포드 이적을 이번에 보도한 게 디 애슬리틱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공신력이 끝판왕이라 불리는 온스테인,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사실상 잠깐 보여드리자면 제가 축구 기사를 가져올 때 이거 보시면은 해외 공식력 축구 기자라고 써있죠. 네, 제가 이제 어떤 기사 나오면 한번 그 기자의 이름을 보고 어떤 사람인가 이제 봅니다. 이게 보시면은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이게 가장 공신력이 높은 그다음 차순위 이렇게 지금 해놓은 거예요. 보시면은 티어 1티어죠. 1티어. 우리가 뭐 게임할 때도 1티어 가장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비드 온스테인, BBC 그리고 아스날 전문 기자라고 또 나와 있죠. 아스날 관련돼 있는 이 데이비드 온스테인도 있는 곳이고, 네. 그 다음에 조금 화면 좀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담당 기자인 샘리, 뭐 샘리를 아시는 분들,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중에 또 맨시티 팬이시거나 아니면 기사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샘리 알 겁니다. 그러니까 맨시티 관련 이 샘리 기자 보도는 맹신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샘리가 말하면 맞다. 샘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다. 맨시티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맨시티 관련 정보들은 최상위권에 있는 기자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이제 담당 팀이 있어요. 그 팀들의 이제 아주 공신력이 높은 기자들을 또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이 디 애슬리틱이라는 곳이. 그 다음에 리버풀 에코에서 아주 또 공신력이 높았던 여러분도 리버풀 팬이라면 잘 아시는 제임스 피어스. 이 제임스 피어스는 이제 원래 이전까지는 리버풀 에코에서 있다가 이번에 디 애슬리틱이라는 곳으로 이직했어요. 네. 이직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이 디 애슬리틱에 대한 이제 신뢰도나 이제 우리가 신뢰하는 부분이 더더욱 올라가는 부분이었고 여기서 와포드를 담당하는 게 레반탈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공신력 있는 언론사다 보니까 여기서 글을 썼으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어볼 만한데? 정말, 그런 얘기가 있어서, 원래 중국 쪽에서도 이제 김민재가 베이징 관의 간지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중간에 팔 수 없다. 워낙에 와포드가 원한 건 맞지만 중간에 팔 수가 없고 결국에 베이징 관에서도 중요한 자원으로 슈미트 감독이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슈미트 지휘하에 있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즌이 끝나고 뭐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 나왔어도 무슨 1년 만에 가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지에서 이제 이번에 오늘 보도가 되면서 김민재에 대해서 와포드가 정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디 애슬레틱이라는 곳이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이야기 다르지. 그 알죠? 황지성의 그렇다면 이야기 다르지. 네, 그런 부분처럼 그렇다면 좀 이야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 좀 달라진 거고 뭐 일단 각 구단의 최고 공신력 기자들만 모인 언론사고 하다 보니 레벤탈의 이 김민재 관련 기사들이 더욱더 이번에 조금 많은 관심을 받고 신뢰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황의조 선수와 김민재에 관련된 우리가 뉴스를 살펴보았고 이 사람들이 누군가 그 다음에 뭐 또 오늘은 이제 레벤탈 그리고 이제 디 애슬리틱이라는 곳에 대한 이제 그것도 좀 알아봤고 특히나 이제 황의조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 소우자 감독도 이 선수에 대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이제 많은 관심과 신뢰가 있지만 이 구단의 단장으로 새롭게 단장으로 간 이 마시아 단장 또한 황의조에게 거는 기대가 매우 크다. 그 다음에 이 황의조에 대해서 레스터시티 스카우트 시절에 황의조를 레스터시티 구단에게 권유를 해봤을 만큼 이 선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었죠. 우리가 레스터시티에 관련된 건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레스터시티를 나와서 보르도 단장으로 갔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사들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낮에 방송을 켰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더욱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더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선수에 관련된 것은 이렇게 좀 약간 빼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주변에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방송도 있다. 볼 때면 봐봐라 라고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또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가지고 봐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들 바쁘시고 할 거 많으시고 그런데 또 방송 켰다고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채팅 쳐주시고 열렬한 채팅 카카오 고맙고요. 유튜브도 매번 감사합니다. 네. 황인범 얘기는 사실 별로 없어요. 네. 제가 한 번씩 다 이렇게 서치를 해보는데 그렇게까지 일단 밴쿠버가 너무 그지 같은 축구를 해가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좀 레벨이 높은 선수들이 근처에 있으면 그 선수도 같이 레벨이 그만큼 높아 보일 수 있는 우리가 착시라도 있는데 밴쿠버는 그런 착시가 1도 없어. 황인범이 제일 잘해. 문제야 문제. 네. 문제야 문제. 그래서 그게 문제야. 황인범이 거기서 축구도사 하기 때문에 아직 첫 번째 시즌부터 이적하기 좀 힘들죠. 첫 번째 시즌이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이적 시장이 끝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얘기 나올 수도 있죠. 요즘에는 그 MLS 미국 프로축구에서도 빅리그로 직행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분데스리가 미네노로 이적한 알폰소도 있고 가까이는 최근엔 그렇게 있고 또 우리가 그 알미르가 맞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요. 그 뉴캐슬의 빡빡이. 네. 애틀란타 유나이티드에서 이적한 또 뉴캐슬로 이적한 선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몇몇 선수들이 꽤나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미국 축구도 점점 이제 좀 인정을 받고 있다. 알미르가 아니고요. 알미르는 누구한테 나온 거지? 알미론. 네. 파라과이 선수 잘하죠. 네. 아무튼 거쳐가는 리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때 대전에서 나갈 때는 이런저런 좀 말이 많았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함부르크에서 황인범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르크 가지 분데스리가 바로 승격할 수 있을 텐데 했는데 분데스리가 승격 못했고요. 함부르크. 그리고 이제 함부르크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제 거기도 그런 거 할 거 아니에요. 어느 팀이 승격할 것 같다. 함부르크가 좀 간당간당하게 승격하거나 간당간당하게 저번처럼 못할 것 같다라고 또 말도 나오나 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저번에 슈투가르트도 바로 내려왔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많은 팀들이 강한 팀들이 이브리그에 질비하다. 기존의 이브리그에서 잘 이제 정착한 팀들 그리고 1부리그에서 내려온 좀 강한 팀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좀 함부르크의 승격에 대해서 저번 시즌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번 시즌 무조건 함부르크가 그 승격할 수 있는 그 순위에서 있다가 후반기에 좀 너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승격 못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한 번도 1부 리그에서 강등이 된 적이 없던 팀이었는데, 네, 바로 승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재성은 1부 볼까? 제 생각인데 이재성이 1부 리그에, 저는 이재성을 되게 좋아해요. 항상 여러분들 뭐 방송 때도 들으셨겠지만 좋아하는데, 현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나 보죠. 네. 거기는 뭐 2부 리그에서 사실 2부 리그 자원을 많이 써요. 왜냐면은 거기는 투자를 많이 뭐 안 한다고 봐야죠. 좀 약간 금전적인 부분에 투자는 사실상 뭐 스페인급인데, 거기는 스페인도 이제 중하위권 팀들이나 그 밑에 있는 팀들은 투자를 거의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2부 리그에서도 잘하면 많이 승격 이제 데려와서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재성이 보면은 홀스타인킬에서 잘하는데 뭐 그쪽에서 평판은 뭐 아직까지는 좀 그런가 보죠. 뭐 그래도 뭐 이재성을 관심 가지고 있는 팀이나 아니면은 이번 시즌 또 잘하면 본인이 이적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이재성은 괜찮잖아요. 네. 지켜봐야죠. 네. 아무튼 이재성 얘기도 딱히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아직 분데스리가도 이적 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이지만 뭐 딱히 근데 콜스탄키를 너무 못해. 보험도 못하고. 내가 보기에는 프라이브크 망하면 JTBC는 진짜 또 눈물각이야. 네. 그런데 SBS 스포츠에서 황의조 대박 터지면 JTBC 또 눈물각이야. 그냥 눈물이 흐르는 게 아니라 앞으로 튀어나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은 황의조는 정말 구단에서 신뢰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만 없으면 꾸준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정말 JTBC는 무조건 권창훈하고 정우영 떡상해가지고 잘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밖에 없어. 다른 거는 뭐 보이지가 않아. 지동원도 좀 장기 부상이고, 구자철은 중동으로 이적했고, 구자철 얘기는 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리강 시간, 근데, 이게, 제가 박지성이란다. 박주영 때도 봤지만, 리강 시간대 안 좋다 하는데, 볼 사람은 또 보더라고. 저도 만약에, 뭐, 인터넷 중계가 가능하다면, 뭐, 저한테 중계권이, 중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온다면, 네. 무조건 합니다. 저는 황의조 진짜 좋아해요. 네. 카카오TV 모릅니다, 저도. 네, 저도 몰라요. 공지가 올라와야 저도 그때서야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먼저 공지를 보시면, 말씀해 주세요. SBS 확정 떴다고? 그럼, 그거는 오늘 처음에 말했어요. 뉴스 이거 말할 때, SBS, 보시면 대본인데, 프랑스 리그로 이적한 확정 지역, 다 얘기했죠? 네. 늦게 오셨구만요, 중반에 왜 중반에 왔어요? 뭐 하다 왔어요? 저분, 카라캄님은 몰래 보신다 했지? 미안합니다. 화부터 냈네. 다스려야 돼. 이 성격을 다스려야. 죄송합니다. 제 탓입니다. 내 탓이요. 네. 집에 TV가 없어서 네이버 스포츠로 봐야 되는데, 집에, 저도 이제 혼자 살 때 집에 TV 없었는데, 결국에는 눕게 되더라고요. 저는 뭐. 아무래도 봐야 되니까. 네. K리그도 봐야 되고. 근데 크게 안 불편하시면은 안 놔도 돼요, 요즘엔. 그죠? 네. TV 없어도. 여튼간에, 뭐,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프랑스 리그아운 SBS 스포츠에서 단독으로 중계한다고 나왔고, 모바일 중계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도 EPL 중계 아직 모르겠고, 아프리카도 아직 EPL 중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다들, 네, 오늘 또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거 빨리 인코딩하고 올리고 운동 갔다 와야 돼요. 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갔어야 되는데 늦잠 자는 바람에 버리죠. 이 태양볕에 뛰다가 제가 오늘 만약에 저녁 방송에 못 오면 열사병 걸린 줄 아세요. 네. 어떡하냐 이거 진짜.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제 유튜브도 유튜브에서 조던 검색하시면 돼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한국 선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뾰로롱 안녕.